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올해 초 신모가 7순이기도 하고 한 해끼도 열려 신모 7순 기념으로 시댁 식구 단체로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겨 여행 한 달 전 여행 계획을 모두 취소한 바람에 취소 수수료로 몇백을 물게 되었는데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설 정도랍니다. 차라리 돈만 엮여있는 일이면 금방 잊힐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끼어있는 일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남편도 이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랑 이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신모 칠순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속상한 제 마음도 털어놓으며 하소연도 해보려고 하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0 중반에 동갑인 남편을 만나 5년 연애 끝에 30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시모는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동생인 남편이 먼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장기 연애를 하기도 했고 아주버님이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 보여 아주버님과 함께 셋이서 시모를 겨우 설득한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결혼 후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봐서 그렇기도 하고 딸이 없으셔서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집살이의 시자도 모르고 시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대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하고 있어 조건면에서도 시모 마음에 들기도 했고 늦지 않게 손주를 안겨드리게 되면서 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모랑 만나는 시간도 작게 되었고 시모와 제 사이에 애착이 쌓일수록 시모는 속마음 이야기도 남편보다 저에게 더 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 시모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은 줄곧 아주버님이셨습니다. 시모는 남편보다 아주버님에 대한 애착이 좀 더 크셨는데 그 이유는 왈가닥하는 성격에 말 안 듣고 공부를 안 한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순한 성격에 학창시절 공부에만 매달려 시모가 자랑스러워하는 회계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이 일만 하고 장가는 안 가고 있으니 시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주버님은 도대체 언제쯤 장가를 가려는지 저러다 평생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내 피가 말린다. 피가 말려. 인물도 훤칠하고 직업도 좋은 애가 왜 장가도 안 가고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주버님은 결혼할 생각 없으시대요? 아니면 만나시는 분 있으신데 일부러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자기는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여자 만날 생각이 없단다. 그러면서도 결혼할 생각은 또 있다네? 어릴 땐 그렇게 말 잤던 너놈이 커서 왜 저러는지 완전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 시모는 저만 보면 아주버님 문제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 정도면 저도 맞장구 쳐드리고 시모에게 맞춰드리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러시니 저도 어느샌가 아주버님의 결혼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아주버님 때문에 매주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교인 제가 따라가서 같이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시모와 저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걸까요? 신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던 아주버님은 다행히 신이 되기 전 장가를 가겠다며 말해왔습니다. 장가를 간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신이 난 시모가 말했습니다. 네 아주버님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장가 간다고 여자 데리고 온 거 보니 정신이 좀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녀석 나한테 아주 불효자 될 뻔했어. 아주버님이 결혼하신다는 분을 만나보셨어요? 아주버님 생각보다 깐깐하셔서 눈 높으신 것 같던데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말도 마라. 어찌나 곱게 생겼는지 네 아주버님에 비해서 나이가 어려서 마음에 걱정했는데 성격도 싹싹하고 애교도 많고 딱 네 아주버님이랑 잘 어울리는 인물이더라.
지금은 또 얼마나 좋은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그 의사라지 뭐라니? 어머, 직업이 의사였어요? 아주버님이 능력 좋으시네요. 이렇게 좋은 분 만나시려고 결혼을 늦게 하신 건가 봐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시몬은 정말 신이 나신 듯 했어요. 손주를 얻으신 이후로 저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가를 안 가고 있는 아주버님 때문에 매일같이 한숨만 쉬었기 때문에 상반되는 모습에 유독 더 기뻐 보이는 것 같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데리고 온 형님은 정말로 시모의 말대로 애교도 많고 싹싹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형님이라 내심 걱정을 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더라고요.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제가 동서보다 나이가 더 어려서 불편할 텐데 동서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알아서 잘하도록 할게요. 제가 손윗 사람이어도 동서가 이 집에 저보다 10년이나 더 먼저 시집와서 지냈으니 제가 동서한테 많이 배우도록 할 테니까 동서가 저 좀 많이 도와줘요. 그렇게 존대하시면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저도 편하게 지냈으니 형님도 편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건 딱히 없어요.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형님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그저 잘 웃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였었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45살이 되어서야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의 결혼 이후 시모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맞벌이라 아들 방과 후엔 시모에게 자주 맡기는데 아들 때문에 시댁에 가면 시모는 항상 지인들과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사랑 때문에 폰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거였죠. 우리 큰 며느리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인 건 알지? 나이도 어려서 아직 40도 안 됐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나 능력이 좋다니까? 회계사 정도면 의사 만날만 하지.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의사 며느리가 피부 관리해준다고 오라고 하길래 한번 가볼 참이야. 성형외과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런 시모가 귀여워 보였습니다. 시모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그리고 큰 걱정거리였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 것도 모자라 의사 며느리까지 맞이하셔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으신 정도로 좋으신가 보다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아주버님 결혼 이후 입만 열면 의사 형님 이야기만 했고 10년 일찍 시집온 저보다 의사 형님을 더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레미야, 너 저번에 네 친정언니가 샀다는 그 명품 가방 말이다. 구하기 어렵다고 했었지? 그때 말씀드렸던 가방이요? 그 가방 사려면 전남 밤부터 줄 서야지 겨우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네 형님 하나 사주려고 그랬지. 네 아주버님이랑 형님 결혼할 때 내가 보탤 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어? 나이도 네 아주버님보다 한참 어리고 명색이 의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지도 기가 살지. 아, 형님 사드리려고요? 근데 그 가방은 어머님이 밤새 줄 서서 사시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 가방으로 사드리는 게 어때요? 그리고 그 가방 비싸면 1000만원까지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돈이 무슨 상관이니?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 집의 경사인데 잔치 한 번 하는 비용으로 사준다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시모는 사람을 시켜 결국 그 가방을 구매해 형님에게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할 때도 남편이 홀어머니한테 도움받기 죄송하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만 받고 결혼했었는데 저한테는 작은 선물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저와 달리 직업이 의사인 며느리니 해줘야 된다며 돈 1000만원 가까이 써가며 비싼 가방을 해주시는 걸 보고 시모에게 처음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서운해하는 제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듯 했고 눈치 없는 형님은
제 앞에서 가방 자랑을 하며 시모에게 아양 떨기 바빴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선물 해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정말 센스 최고세요. 이 가방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선물을 저한테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오빠도 이런 생각 못하는데. 어머니 정말 신세 되세요? 우리 의사 며느라기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아닌데 새아기 네가 이렇게나 기뻐해주니 다음에 또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정말요? 어머님이 또 사주신다니까 사주신 가방 다를 때까지 매일 들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사주셔야 돼요, 어머님. 시모랑 형님은 그냥 둘만 있는 세상에 있는 듯 했습니다. 눈치 없이 행동하는 형님이 얄밉긴 했지만 그보다 시모에 대한 저의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와 티를 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더 어른스러운 선택이겠다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은 가방 때문에 서운한 거지 사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잘해준 것도 분명 많았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런데 참아왔던 저의 서운함은 시부의 제삿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형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언제 오신대요? 형님 오늘 아버님 제삿날이신 건 알고 계세요? 네 형님은 제사 시간 맞춰서 올 거다. 오늘 병원 하루 쉬고 온다고 하길래 내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네? 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오늘 아버님 제사 때문에 회사 연차내고 왔는데요. 너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네 형님은 의사잖아. 제사 때문에 병원 하루 빠지면 병원에서 보는 손해가 얼마겠어. 네 형님이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병원이 돌아가지.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우리 둘이 해왔으니 앞으로도 우리 둘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자꾸나. 별로 힘든 일도 아니고 네 형님 손 하나도 보탠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테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아버님 첫 제사인데 일 끝나고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보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계속 우리 둘만 하자뇨. 형님도 며느리인데 형님도 같이 하셔야죠. 살짝 불만이 섞인 저의 말투에 시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이없다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니? 네가 먼저 이 집의 시집 며느리라서 네 형님도 일을 시켜 먹어야겠다 이거야? 제가 무슨 형님을 일 시켜 먹어요. 그게 아니라 형님도 며느리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 저도 회사 일 빼고 온 거고 저도 회사 자리 비우면 제 할 일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나 전날 오늘 해야 할 일 다 하고 와야 돼서 야근해야 된다고요. 회사원도 연차 하루 쓰면 개인적으로나 팀한테나 피해가 간다고요. 지금까지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으면서 왜 형님은 의사라는 이유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둘째 너 왜 이렇게 쫌생이처럼 구는 거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다. 네 형님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나중에 자기 병원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한번 해준다고 하더라. 네 형님이라고 마음이 편하게 했어. 그리고 아직 어리고 이런 거 한번 안 해본 애가 뭘 알겠니?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제가 왜 불만을 토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모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좋지 않은 기분으로 시부의 제사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모도 저 때문에 기분이 살짝 상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정말 제사 시간에 딱 맞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동서, 저 왔어요. 너무 늦겨서 죄송해요. 두 분 다 제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병원 끝나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수술 끝나고 봐줘야 되는 환자분이 있어서 늦었지 뭐예요? 정말 죄송해요. 일한다고 늦었는데 뭐가 죄송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네 시아버지가 고마워할 거다. 그래 난 괜찮은데 네 동서가 혼자 준비한다고 뾰루통해졌으니 네 동서는 어떻게 좀 잘 달래봐.
시모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냈고 그때부터 시모와 형님은 마치 한편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 저는 어머님이 안 와도 된다고 하셔서 그런 줄만 알았지. 동서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도 동서한테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제가 오늘 안 와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동서? 아니에요. 형님 하시는 일이 바쁘셔서 어머님 배려하신 거고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다는 사람 치고는 동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싫어하고 하셔도 꼭 나와서 동서 도울게요.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가 없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배우면 저도 잘할 수 있겠죠? 형님의 웃으며 말하자 시모는 못 산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으셨습니다. 시보고 처음 보는 시모의 모습에 적잖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저를 한심하게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고 너무 놀란 제가 눈만 꿈뻑이고 있자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애가 뭘 한다고 그래. 다음 제사 때도 오늘처럼 시간 맞춰서 오면 된다. 제사 준비는 나는 이 동서가 맡아서 하면 돼. 바깥일하는 애가 집안일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지? 정말 그래도 돼요? 어머님이 그래도 된다고 하셔도 동서가 허락을 안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동서 눈치도 보이고요. 네가 얘 눈치를 왜 봐? 어차피 아래 사람인데. 제 이러는 내가 그러라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다. 그리고 하율이 애미는 이런 작은 일로 네 형님 눈치 보기 오거나 만든거나 그러지 말아라. 시모의 말에 보다 못한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지금껏 시모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도 남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는데 그날 하루 옆에서 지켜본 남편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눈치를 챈 듯 했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회사 다니면서 바깥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시집 와서 한 해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 아버지 제사 이 사람 손으로 지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형수님이라 대놓고 차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일 하면서 잘한 줄 알아요? 이 사람도 공부만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라다가 시집 와서 처음 해본 거라고요. 너 지금 오늘 아버지 제사는 날 이거 잊었니? 큰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 내가 네 처랑 네 형수랑 무슨 차별했다고 그러는 거냐. 나한테 며느리는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네 형수가 더 큰 일을 하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 거지. 그 의사로서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결혼해서 애 낳고 회사까지 다니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엄마는? 이 사람은 저보다 더 큰 일 하는 사람이고 형수님 얼마나 대단한 일 하시는지 몰라도 이 사람 믿어 형수 하는 일 못지 않아요. 그날 시부 제사 날은 그냥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시집온 이래로 최고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한 날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시모는 저랑 보는 게 불편했는지 안 보이셨고 형님은 또 어머니 옆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남편이랑 둘이서 제사상을 치우고 있는데 어디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들어도 형님이 우는 소리였어요. 남편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한숨만 내쉰 뒤 애써 모른 척 무시하려고 했는데 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형님의 우는 소리가 모른 척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들렸고 남편과 저는 세사상을 치우는 걸 멈추고 안방으로 가보았습니다. 형님은 시모 아주버님에게 둘러싸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모는 울고 있는 형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울긴 왜 울어? 여기서 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가 이렇게 울면 이 시애미가 너한테 미안해지잖아. 그만 울어. 동서한테 미안해서 눈치 보이기도 하고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님이 서방님들이랑 사이 멀어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요. 어머님이 안 와도 된다고 해도 제가 동서 생각해서 왔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속 좁은 작은 애들 때문이지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울지 말어. 앞으로 너 속상한 일 없도록 내가 애들 관리 잘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서방님이랑 동서 더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리고 저 그 두 사람한테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시모와 형님이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일부러 이런 광경을 보여주려고 큰 소리로 울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한마디를 하려고 들썩거리길래 저는 남편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제 손에 이끌려 나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는 엄마가 좋다는 형수님이 챙기라고 하고 우린 신경 끄자. 지금까지 이 집 며느리 노릇하고 엄마 챙기고 모신 게 누군데 어떻게 의사 며느리 왔다고 당신한테 저럴 수가 있어? 됐어 여보.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당신 말대로 앞으로 어머님은 형님이 챙기라고 하면 되지. 에휴,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어머님이랑 형님 못 보겠어. 남편과 제가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안방에서 시모만 쫓아 나오더니 갑자기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너 때문에 네 형수 울잖아. 얼른 가서 네 형수한테 사과하고 가라. 제가 울렸어요? 형수가 마음이 여리셔서 이 분위기를 못 이기셔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하루 종일 제사 준비한다고 힘들어서 얼른 가서 쉬어야 돼요. 형수는 엄마 달래주세요. 보니까 친정엄마보다 형수 더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 같던데요. 너 이 녀석 끝까지 이럴 거야? 네가 네 형수 눈치 주는 소리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오늘은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네 형수한테 사과 안 할 거면 가버려라. 그날 이후 저는 시모에게 초등학생 아들을 맡기면서 매일같이 시모 얼굴을 본다는 게 불편해져 아이가 방과 후 시모의 집이 아닌 바로 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해버리니 시모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역정을 내쳤어요. 너, 나 보기 싫어서 하율이 우리 집에 안 보내는 거니? 그날 일은 그날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나 하율이 애미나 왜 어린애처럼 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침 하율이 국어학원에 하나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보내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저는 그날 일 어머님 말씀대로 벌써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를 모를 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널 봐온 시간이 얼만데. 너 나 보기 불편해서 하율이 학원 보내버린 건 아니냐. 지금껏 내 속 한 번 안 썩이던 너마저 왜 이러는 건지. 됐다. 나도 하율이가 집에 안 와서 저녁 시간 자유로워져서 좋더라. 나중에 가서 마음 바뀌어서 하율이 봐달라고 하지 말어. 이제 시모랑은 정말 예전처럼 지내기는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리 속물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의사 며느리가 좋아도 10년 동안 시댁에 헌신한 저를 헌식자 취급해버리는 시모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가 어마어마했었죠. 한동안 살이 쏙 빠질 정도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연락하던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시모도 형님이랑 잘 지내고 계시는지 굳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전화라 생각했는데 받아보니 시모가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였어요. 하율이미야, 지금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겠어? 여기 네 형님 병원인데 나 좀 데리러 와줘라. 가능하면 빨리 와야 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 여기에 한시도 더 붙어 있겠으니까 묻지 말고 빨리 좀 오거라. 그리고 네 형님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와야 돼. 네, 알겠어요. 안 그래도 근처에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길래 시모가 겁에 질려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시모를 빨리 모시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더 묻지 않고 시모를 모시러 형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로비에는 형님과 형님 동료로 보이는 의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병원으로 들어온 저를 발견한 형님은 깜짝 놀라하며 여기엔 무슨 일로 왔냐 물었습니다. 동서,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어머님 데리러 온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연락 주셔서 모시러 왔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머님 지금 마치 덜 풀리셔서 욕실에서 쉬고 계세요? 동서 왔으니까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가면 되겠네요? 형님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시모는 이미 외투까지 입으신 채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뭘 하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계셨어요. 어머님, 쌍꺼풀 수술하신 거예요? 네 형님 해준다고 해서 오늘 했다. 일단 여기서 어서 나가자. 밖에 네 형님 있던? 네, 형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 같이 계시던데요? 근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시모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형님이 쫓아와 시모에게 맘에도 없는 소리로 모셔다 드린다고 했지만 시모는 괜찮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셨어요. 그런 시모 모습을 보고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형님도 꽤나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형님과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을 때 시모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하유렘이 안 오고 뭐하냐? 얼른 가지도. 작은 애는 굳이 따라 내려올 걸 없다. 형님, 그래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봬요.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 제가 시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보았지만 시모는 입을 꽉 다무시고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핸드백을 잡고 있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입을 여시지 않으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시모를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모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렸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하루 자고 가거라. 너도 하율이 애비도 하율이 얼굴 못 본 지 오래됐으니 하율이 애비 보고 하율이 데리고 여기로 오라고 해. 여기서 자고 가라고요? 어머니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 좀 걱정돼요. 쌍꺼풀 수술이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수술은 수술이잖아. 그래서 오늘 하루는 누가 집에 좀 있어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까 하율이랑 하율이 애비 불러. 시모 말에 100% 믿진 않았지만 더 묻지도 않고 토달지도 않고 아들과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안심이 됐는지 바로 잠에 골아 떨어지셨어요. 남편도 그런 시모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오늘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내일도 저러시면 하루 더 어머니 집에서 자고 가자. 혼자 두고 가기 좀 불안하네. 그래야겠다. 형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만 하시던데? 형님은 전혀 모르는 눈치시니까 어머님이 좀 괜찮으시면 물어보자. 시모는 다음날이 되어도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죠. 밥을 깨작깨작 하던 시모는 밥을 먹다 말고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실밥풀러 가야 된다는데 수술한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풀어도 되나? 네, 가능해요, 어머님. 실밥을 푸는 건 간단한 거라서 어디서든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나 실밥 풀어야 되는 날
네 형님 병원 말고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좀 데리고 가다오. 네 형님한테 네가 대신 좀 말해라. 나 몸이 안 좋아서 강남까지 나가기 힘들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말해. 시모가 시킨 대로 형님에게 시모가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실밥을 풀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형님이 당장 저녁에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한테 어머님이 시킨 대로 말했더니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른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큰애가 온다고 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오라고 했어? 네? 당연히 오라고 했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야, 큰애 오면 나 없다고 해라. 꼭. 알겠어? 아휴, 난 큰애 올 시간에 나가 있던가 해야겠다. 시모는 외투를 챙겨 입더니 정신없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형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오늘은 오셔도 어머님 못 만나실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이모님 만나러 가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다음에 오세요. 아, 그래요? 어머님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걸까요? 일단 알겠어요. 동서, 혹시라도 어머님이 제 이야기 하시면 알려줘요? 같은 며느리로서 돕고 살면 좋잖아요. 부탁해요. 동서와의 전화를 끊은 후 시모가 더 이상 밖에서 맴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시모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근처에 계셨는지 금방 집으로 오셨고 집으로 오자마자 방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도 시모가 많이 신경이 쓰였는지 퇴근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꾹 닫고 안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시모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치매에 걸리신 거 아닐까? 의사 며느리라서 물고 빨던 형수님 피하는 것도 이상하고 마치 뭐에 단단히 겁먹은 사람처럼 계속 저러는 게 이상하잖아. 무슨 일이 있던 거였으면 웬만하면 우리한테 말했을 텐데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여보. 그럼 우리 일단 어머님한테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자고 설득시켜볼까? 어머님은 분명히 본인은 괜찮다고 병원 안 간다고 하실 게 뻔해. 남편과 저는 시모의 행동을 보고 치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것을 제안하려고 했죠. 어머님, 하율이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어머니 오랜만에 건강검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쌍꺼풀 수술하신 거 실밥 푸시고 저희랑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그리고 이번에 건강검진 하면서 어머님 나이 생각해서 치매 걱정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받아. 나 아픈 데도 없고 정신도 말짱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나저나 네 형님은 또 온다는 소리 안 하든? 그런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형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형님을 왜 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모에게 물었지만 시모는 또 입을 꽉 다무시더니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듯 저희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그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셔야죠. 엄마가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날부터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벌벌 떠시니까 이 사람이랑 저랑 너무 걱정돼요. 혹시나 엄마가 치매 걸리셔서 이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럼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걸 절대로 큰애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해 보세요. 형수가 엄마한테 못할 짓이라도 했어요? 신문은 말할 듯 말 듯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동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 한번 계속 봐봐라. 그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는 아직도 큰애가 저 현관문에 넘어서 들어올까 무섭다 무서워. 하율이 찍는다고 동영상 찍는 방법 안 배웠으면 이런 친구도 못 남겨놓을 뻔했다. 저는
시모가 말한 동영상을 켜보았습니다. 배경이 형님네 병원이었는데 동영상 안에서 형님이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 몰래 찍은 듯한 영상이었죠. 나 진짜 오늘 우리 어머님 못 깨어나게 하려다가 보는 눈이 많아서 겨우 참았다니까? 쌍꺼풀 수술 받겠다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시모 보니까 아유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충동이 막 미친듯이 드는 거야. 인간이니까 참았다. 인간이니까. 아까 보니까 최원장 시어머니 인상은 순해 보이시던데? 왜? 보기와 다르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켜? 우리 시모는 의사 며느리 맞은 걸 집안 경사로 여기셔서 시집살이는 안 시켜. 근데 되게 귀찮게 굴어. 어떻게든 의사 며느리 뽕 뽑아 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 저러고 누워있지. 다음에 또 뭐 해달라고 하면 그땐 정말 못 깨어나게 해줄까 싶어? 그러면서 형님은 소름 돋는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동영상에서 흘러나오는 형님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경악을 해버렸고 남편은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시모가 벌벌 떨며 저를 다급하게 형님네 병원으로 불렀던 이유가 동영상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경악스러운 발언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모가 저기 큰아들한테는 끔뻑 죽더라고. 그래서 시모 죽으면 그 재산 우리 남편 앞으로 다 올 수 있게 미리 작업해두려고? 내가 지금 잘한 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피곤하다. 내 엄마도 아니고 남의 엄마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동서는 10년 동안 어떻게 이 짓거리를 했는지 대단해 보일 정도야. 남의 엄마 챙기는 일이 쉽지 않지. 근데 최원장 시어머니 재산은 좀 있어? 남편 말로는 서울에 집도 있고 시골에 땅도 좀 있대. 그리고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언제까지 남의 병원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내 개인 병원 차릴 생각으로 늙은 노총각이랑 결혼한 만큼 반드시 그 재산을 얻어내야지. 시어머니 보니까 아직 젊으시던데. 그 재산 얻기 전에 최 원장이 번 돈으로 먼저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재산 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아니야. 우리 시모 기록 별로 없어. 오래 살려고 홍삼이고 뭐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줘먹는데 조만간이야. 아니면 수술 한 번 더 시키지 뭐. 시모가 찍어둔 영상은 형님이 깔깔깔 웃는 웃음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시모와 남편 눈치만 보고 있었고 시모는 눈물을 훌쩍 흘렸습니다. 저 애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동안 내가 쟤한테 뭘 잘못한 게 있었니? 나는 잘해줄 수 있는 최대로 잘해줬는데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엄마, 이걸 왜 이제서야 말하세요? 진작에 말을 했어야죠. 형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 악마 같은 인간이잖아요. 이 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너희 형 이혼할까봐 걱정돼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자니 네 형수가 정말로 나를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쌍꺼풀 수술을 했던 날 회복실에 누워있었던 시모는 마취가 깨고 난 후 형님을 찾으러 회복실 밖으로 나오다 형님과 형님 동료 의사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너무 경악스러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영상 촬영을 해둔 것인데 시모는 정말로 형님이 시모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 일은 아주버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이런 사람이랑 평생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형님의 정체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형님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면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수는 없는데. 이혼하고 말고는 아주버님 선택이죠. 그리고 형님 어머님한테 절대 무슨 짓 못해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시모는 형님이 자신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제가 신모를 설득시키느라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겨우 신모를 설득시키고 다음날 아주머니가 형님을 신모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형님은 집으로 오자마자 신모에게 달려와 신모를 껴안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왜 그동안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눈은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정수님, 일단 엄마한테 떨어주세요. 엄마 지금 형님 때문에 겁먹은 거 안 보이세요? 소방님, 어머니 왜 저 때문에 겁을 먹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못할 짓이라도 했어요? 형님은 남편의 말에 기분은 나빠하면서도 그제서야 자신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시모가 눈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을 거실에 앉힌 후 저희는 그 두 사람에게 신모가 찍거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폰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형님은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형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형님의 대화 내용을 다 듣게 되었죠. 그리고 형님은 말까지 더듬이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 목소리는 맞는데 같이 일하는 원장이 하도 자기 시댁욕을 하길래 거기다 대고 제가 좋은 말만 할 수 없어서 맞장구 쳐준다고 했던 말들이에요. 절대 진심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형님, 무슨 그런 핑계를 대요. 맞장구 쳐준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하기엔 형님이 한 말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못 깨어나게 하려다 참았다느니 한 대 쥐어박아버리고 싶었다느니 그게 장난으로 한 말이라기엔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는 좀 빠져.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저한테 반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일에 제가 왜 빠져요? 빠지라면 빠져. 그리고 내가 윗사람인데 반말한 게 왜? 뭐가 어땠어? 동서, 지금 이때다 싶어서 나한테 대드는 거야? 형님은 갑자기 화살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제를 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았죠. 이 와중에도 머리를 굴리는 형님이 어찌나 얄밉던지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었습니다. 형님과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시모가 용기를 낸 듯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말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속에 있던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 아들 이혼남이 되는 거 원치 않아서 이 일로 둘이 이혼하라고는 하지 않겠다만 그래 너는 앞으로 평생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탐내는 내 재산 죽어도 네 병원 차리는데 쓰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머님, 저 어머니 재산 필요 없어요. 어머님 오해하실 만한 말을 한 거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형님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나가버리셨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당장 가고 난 후 남편과 저는 시모가 신경 쓰여 며칠을 더 시모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시모가 안정이 될 때까지 곁에 있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시모는 금방 안정을 되찾는 듯 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모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이리엠이 너한테는 내가 사과를 꼭 해야 될 것 같구나. 내가 그동안 네 마음 헤아리지 못해줘서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만큼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 나이를 먹어도 실수를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정말로 너 보기가 부끄러워. 솔직히 정말 서운하고 속상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그러셨던 게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사과를 하는 것조차도 미안하고 이 일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니 끔찍하기도 해. 내가 남은 생은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마. 이렇게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작은 며느리밖에 없으니 내가 잘해야지.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제 마음 알아주시니 저는 그걸로 됐어요.
앞으로 저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시지 마시고요. 저랑 하율이 아빠랑 하율이랑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봐요. 아주버님 일은 안 됐지만 저희 가족한테 잠깐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그날 시모랑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시모도 저도 눈이 붕어처럼 퉁퉁 부어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형이 점심에 우리 회사로 찾아왔어. 지금 당장 엄마랑 당신 보기 부끄럽다고 미안하다는 말은 대신 전해달래. 아주버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형님이랑 계속 같이 사신대? 아니, 형수랑은 이혼하기로 했나봐. 형수가 자기 잘못 다 인정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달렸는데 형이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나봐.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더라. 형수는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 중이라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 걸어서라도 이혼한다더라.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 가기 직전에 합의 이혼으로 형님과의 관계를 끝을 냈고 시모는 형님에게 받은 충격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그 일 이후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평소보다 더 시모를 들여다보며 보살피고 있습니다. 시모 칠순 해외여행 취소도 다 이런 이유로 취소하게 된 거고요. 처음 그 여행을 예약할 당시엔 제가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기 싫었었는데 이런 이유로 취소를 하게 돼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온 가족이 상처는 상처대로 받았으니 말이에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으니 얼른 시간이 지나 시모가 형님에게 받은 상처도 치유가 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거리를 두고 지내는 아주버님도 다시 저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친정 식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랑 남편만 그 사이에서 고생만 한다고 걱정을 하긴 했지만 시모한테는 저랑 남편밖에 없으니 저희가 시모 곁에 지켜야지 어쩌겠나요?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하고 싶은 이야기 걱정 없이 다 풀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화롭게 기도하겠습니다.